남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78강으로 악종항대, 선주, 운정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배우실 글자들에는 그 중국의 산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맞아요. 네. 그 안에 중국 사람들이 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같이 엮여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이따가 드려볼게요. 먼저 네. 글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자는 큰 산 악자이고요. 종자는 마루 종자이고, 항자는 항상 항자, 그리고 대자는 태산 대자입니다. 네. 구절만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그 큰 산 중에서는 항산과 태산을 으뜸으로 삼는다. 아,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자인데 태산이군요. 이게 네, 대산이. 이 글자는 태산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글자로 이미 네.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뒷구절의 맨 처음 글자는 선자입니다. 이 선자는 봉선선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봉선제랑 관련이 있는 글자고요. 주자는 주인 주자, 운자는 말할 운자, 정자는 정자 정자입니다. 네. 천자가 선제를 지낼 때에는 우는 말한다 혹은 정자 이런 뜻으로 풀 수 없고요. 우는 우는 산, 특정한 산을 또 지칭하고요. 정은 정정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산을 지칭해서 네. 선제를 지낼 때에는 우는 산과 정정산을 위주로 했었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 자, 그럼 한 글자씩 보겠습니다. 먼저 악자부터 볼 건데요. 이게 이제 산악 악자인 거죠? 그렇죠. 높고 가파른 산, 네. 굉장히 그 등반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산을 뜻할 때 악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죠. 오늘 배우신 악자에는 네. 그대로 산자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럼 나머지 부분 여기 네. 산산자를 빼고 요 나머지 부분이 발음인 걸 알 수가 네.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네. 옥자로 감옥할 알고 때 있어요. 옥자이죠. 예, 감옥 옥자. 그러니까 옥과 악은 이제 발음 계열로서 이 글자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이 악자 할 때 이 복잡한 자형을 잘 안 쓰시고 네. 이렇게 간단한 자형을 많이 쓰셨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 글자가 복잡한 글자를 나중에 간략하게 만든 글자가 아니라 설문의 시세부터 아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 글자는 산 위에 언덕이 있는 모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산 위에 높은 구릉지대가 다시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크고 넓은 산들이죠. 그렇죠. 크지 네. 않으면 사실 산 네. 위에 언덕이 있기는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도 설문의 소전자형이 악자로 이렇게 복잡한 자형, 감옥 옥자로 구성되어 있기도 네. 하고 지금 언덕구자로 구성된 이 악자도 있기도 해서 두 글자 다가 같이 유행했다. 네, 알고 오래 계시면 사용된 글자이군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마루 종자인데 네. 이 마루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마루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마루라고 하는 건 으뜸, 처음, 첫째. 첫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네. 종자입니다. 이 종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여러 번 봤잖아요. 네. 설문소전 안에 이 밖으로 둘러싸고 있는 건 뭐죠? 네, 요거는 이제 집을 의미하는 예, 거고. 집이죠. 예, 요 그 안에 있는 건 보일시자인데 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좀 네. 보여준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허씨는 이것을 하늘이 그 별과 달과 그다음에 해 해와, 모양을 드러내서 아래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일시자로 풀고 있는데 네. 옛날에 갑골문이나 금문에서 보시면 네. 요런 모양 네. 혹은 요런 모양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제사를 지르는 재단이었을 거다. 네, 재단의 대체로 이제 모양을 그런 상영했을 설명이 거다라고 네, 있습니다. 설명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금문에 와서는 여기에 옆에 이렇게 획이 네. 더 덧붙었고 이게 소전, 예서, 해서로 내려와서 네. 현재의 종자의 자형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으뜸이다, 이게 마루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는가가 이제 설명이 되어야 그러게요. 되겠죠. 네. 예. 보통 이렇게 조상의 제사를 지닐 수 있는 자손은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내려가질 않고 그 집의 장자에게 맞아요. 계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종갓집하고 네. 종갓댁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제 큰 집. 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죠. 예. 가장 먼저 유념하셔야 될 뜻은 뭐냐면 으뜸으로 하다. 가장 먼저 앞으로 네. 세울 수 있다.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주가 되도록 우리가 간주를 한다. 이런 뜻이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종, 항대 이렇게 해서 종자는 동사적으로 해석하셔야 아, 됩니다. 네. 이 문장에서는 네. 동사로 이제 네.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는 이제 항자인데 네. 아까 항산이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은 이게 항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네. 있는 항자죠. 설문에도 이 항자가 실려 있는데 뭐라고 풀이되어 있냐면
상냐 이렇게 표돼 있어요. 지금의 해서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마음심이 옆으로 빠져나와 있죠. 네. 그리고 요 성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예, 예. 있는 것 같이 이 보입니다. 글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자, 네. 선포하다 할 때 그 풀선자 선자에 안에 예,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모양하고 그 모양하고 똑같아요. 해서는 똑같죠. 네. 그런데 그 소전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네. 선자에 들어가 있었던 자형은 이렇게 요 성분 안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예, 들어가 있는 맞아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근데 설문의 소전에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항자와 조금 다른 게 마음심이 위에 획과 아래 두 이 획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이렇게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자형이 뭐냐 하면 지금 해서로 쓰시면 배주자입니다. 허씨는 뭐라 그랬냐면 이건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성분은 뭐냐? 배가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오래된 글자 쪽으로 가보면 네. 배가 아니라 이게 마치 달 모양 같이 생겼어요. 아, 그러네요. 근무는 확실히 달 모양처럼 보입니다. 네. 달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 차고 기운다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를 나타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달 자체는 초순이냐 중순이냐 하순이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하지만 다시 초순이 돌아오면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물건인 그렇게 거죠. 찾다가 기울었다가 하는 그 자체는 항상 기대할 네. 수 있게 반복된다 이 얘기시네요. 그렇죠. 문제는 현재 우리가 보는 항자에는 네. 달도 배도 아니고 해로 바뀌었다는 예, 겁니다. 오히려 항상이라고 할 때는 항상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해. 이게 오히려 또 의미가 딱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해로 바뀌었나요? 바꾼 게 아닐까요? 그렇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해가 아니다. 혹시 다른 모양에서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형도 같이 아, 이런 이런 자형 이렇게 쓰는 항자도 쓰는데 요건 가운데 있는 게 해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전의 자형에 그렇게 달이 들어가 있는 거 혹은 배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거를 조금 더 잘 반영한 그런 해서 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태산을 나타내는 고유한 글자라고 하셨죠? 네. 예. 산이니까 어때요? 매산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발음 성분으로 되는데. 들어가 있어야 네. 되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요 아래 산을 넣어서 태산의 대자를 만들었는데 네. 애초에 설문에서부터도 허신이 이거는 태산이다 그렇게 아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악종항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구문의 해석이 두 가지로 좀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악. 중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높고 영험하다고 하는 산이 오악이 있는데 네. 그 오악 중에 항산과 태산이 으뜸이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그 오악 중에 사실은 태산이 늘 으뜸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태산에 대해서는 대종이라고 불렀어요. 태산은 늘 종이 되는 산이었던 거죠. 왜 그랬느냐? 이것은 조금 이따 이제 같이 배우실 봉선제라고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제사의식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늘의 신에게 올리는 것이 봉제이고 땅의 신에게 올리는 것이 선제입니다. 아, 그래서 합쳐져서 봉선제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 봉선제에서 봉제를 올리는 산은 태산 말고 다른 산이 된 적이 없었어요. 항상 태산에서만 봉제를 항상 지냈다는 태산에서만 거네요? 봉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항상과 태산을 종으로 삼는다 그러면 앞뒤로 결이 좀 맞질 않아서 제가 이것을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늘 태산을 종으로 삼는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네. 것을 이제 설명을 네네.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가볼까요? 네. 예, 그 다음 글자는 봉선선자인데, 네. 예, 구조는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보일시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옆에 붙어 있는 게 예, 발음 예.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글자는 예. 콧단자로 알고 그렇죠. 계시죠? 이건 단인데 네. 선으로 발음되는 선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발음이 선 발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네.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 글자는 형성자로 구성된 글자 맞습니다. 음. 근데 글자로만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 선자에 복잡한 어떤 그 이념이 반영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허씨는 이 선자에 하늘의 제사를 올리다라고 이제 풀었어요. 제쳤냐. 제쳤냐. 언제부터 이 봉선의 역사가 시작된 건가요? 진시황 이전에 봉선제를 지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제환공과 관중의 대화가 네. 이 사마천의 사기 봉선서에 실려 있는데 제환공이 그 천하의 제후들을 회맹을 시켜놓고 패자가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태산에서 나도 한번 봉선제를 지내볼까 하는 이야기를 관중한테 합니다. 아, 환공이요? 예. 환공은 사실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천하를 통치하는 왕만이 지낼 수 있는 것을 제후가 지내려고 하니까 네. 관중이 그걸 말리면서 봉선제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치적을 세운 왕들이 어디에서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 주로 태산에서 올렸고 땅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건 어디에서 올렸습니다. 당신은 그럴만하지 않으니 그만두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왕공이 그 뜻을 접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주자, 주인 네. 주자인데요. 예. 예. 주인 주자의 자형을 보시면 종자에서 보였던 것과 유사한 것이 드러납니다. 종자에는 이렇게 생겼고 옛날 예, 고문자 자형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요거 하나만 있는 거니까 예. 관련돼 있는 거라고 설명하는 아, 고문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이 글자에서는 이제 재단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것도 역시 재단이라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러니까 재단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조상을 모시던 위패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위패와 재단의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도 같은데 저희로서는 저희가 어느 게 맞는지 아직은 확정하기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점들과 획들이 조금 더해지면서 그리고 위가 이제 곡선이 돼가면서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전국 문자로 보면 그러면서 설문의 소전으로 이어지고 예서 해서로 왔다고 하는데 네. 설문은 조금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이게 등잔에서 가운데에 불을 붙이는 심지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왜 불화변에 이렇게 쓰면 둥글주자가 되죠. 네.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설문을 해석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가분이 그 설문 소전의 자형에 근거한 설명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심지가 사실은 그 불의 주인이기는 하죠. 네. 심지가 없으면은 이게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조금 자형에 근거해서 좀 억지스럽게 해석을 한 면이 있네요. 네. 오히려 재단이거나 아니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위패였다. 위패. 그러면 그것을 주로 삼는다라고 하는 뜻이 더 연관이 쉽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글자요. 예, 네. 그 다음은 이제 운자인데, 네. 지금 이 글자는 이제 말씀 운자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뭐라고 운운하다 할 네, 때. 그렇죠. 그죠? 말하다는 예, 뜻이죠. 예. 근데 이 글자를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제가 두 개를 이제, 보여주셨네요. 네, 두 개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따로 말하다는 뜻의 운자가 설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다는 뜻으로 무엇인가에서부터 가차한 거죠. 근데 원래는 이런 모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갑골문에서는 똑같이 이 네. 모양에서 시작해서 네. 위에 비우 모양을 더하면 구름 문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구름 문자나 지금 말할 운자의 자형이 똑같은 이체 자형으로 설문에는 등장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구름의 모습을 상영한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하늘에 이렇게 말려 있는 둥글게 말려 올라가는 구름의 모양을 상영한 글자였는데 그거에 비우변을 더해서 구름인 걸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네.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따로 구름이라는 뜻으로 유통시키지 않고 요거는 말하다는 뜻으로 아. 전용하다 보니까 네. 두 글자가 분화돼 버린 거죠. 아, 그럼 이렇게 정리할 네. 수 있겠네요. 원래는 구름을 상영한 글자인데 그렇죠. 말하다라는 의미로 가차가 되다 보니까 네. 구름이라는 거 하여튼 기상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제 비유자를 더해서 네. 구름 문자를 별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허신의 시대에는 이제 두 글자가 다 구름 문자였던 거죠. 였던 셈이죠. 네. 지금은 중국에서 간체자로 구름 문자를 비우변을 지우고 예, 그냥 맞습니다. 쓰죠. 그래서 네. 말할 문자랑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네. 혼동이 될 때도 있어요. 예, 혼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써주는 게 한편으로는 의미의 구별 때문에 오히려 더 자영학적으로는 편리하죠. 네네, 네. 명확하게 네.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 마지막 글자인데, 네. 이 정자죠. 네. 정자할 때 정자입니다. 정자할 때 정자 위에 부분에 뭐가 보이세요? 저는 이게 이제 높을고자처럼 네, 보이는데요. 높을고자면 이렇게 써야 되죠. 네. 예. 그 밑에 이제 입구자가 없어지고 그 네. 자리에 이제 정자가 온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없어지면 이게 빠지고 네. 여기에 이렇게 예, 예. 정자가 예. 들어가서 바른 부분을 나타내는 네, 거죠. 네. 설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거하는 곳이란 뜻에서 정자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고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면 굉장히 네. 높이 지은 누각을 상용한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팔각정, 그렇죠. 팔각정 할 때, 네, 팔각정. 혹은 정자 이럴 때 다 지붕이 높고 조금 더 전망이 좋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더 높게 지어진 네. 그런 막루들을 맞아요. 뜻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옛날부터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전국시대 문자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네. 시정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그러니까 되나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에서 높이 올라가서 막루로 지켜볼 수 있는 곳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 하면 그 변방에 멀리까지 망을 볼 수 있게 지어진 누각도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정이라고 예. 하고요. 네. 혹은 한 마을의 단위로서 정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이제 한나라 때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행정단위였던 것 같아요. 십리마다 정을 하나씩 두었대요. 그리고 십정을 일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서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세상에 그러니까 그 한나라 때의 천하에 이 정이 총 29,635개의 정이 있었다고 네. 전해진 기록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유방 아시죠? 한나라 고조. 한나라 고조 유방. 유방이 지냈던 관직이 정장이었답니다. 정장. 아, 이 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마을 이장 정도 해당하는 네. 정장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 정도로 행정 단위로도 이제 이 글자가 쓰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천자문의 이 문장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선주 운정을 네. 같이 설명드릴게요. 네. 선제를 지낼 때는 운과 정을 주로 한다라면 네. 운은 운운산이라고 하는 산이고요. 산 이름이군요. 예, 정은 정정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인데 주로 운운산과 정정산은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태산에서 봉제를 지내고 네. 태산 남쪽에 있는 양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제를 지냈었는데 이 양보산이라고 하는 지점 자체가 태산의 남쪽에 있었던 네. 산입니다. 그런데 양보산이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하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네. 운운정정. 운운산과 정정산은 그러니까 제왕공에 대답하는 관중이 설명하는 말 가운데 등장하는 산 이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훌륭한 성왕들이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걸 줄여서 운과 정자만을 이 천자문에서 남긴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글자를 다 살펴봤습니다. 네. 자, 한번 쭉 구절을 다시 한번 풀이를 해주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학 중에는 늘 태산이 음. 으뜸이 되고 네. 선제를 지낼 때에는 운운산과 정정산을 주로 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78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 79강으로 안문, 자세, 계전, 적성 이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